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북 청소년과 사회적 지지입니다. 자,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어떤 주거지 학복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이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진로나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일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이런 어떤 능력을 이제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 이런 것들을 어떤 떠나오면서 그 어떤 그런 오면서 어떤 그런 상실한 그리움,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도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는 자, 탈북 청소년들이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나만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적응에 필요한 지지가 제공되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와 함께 긍정적인 지지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은 이제 복합적인 이제 욕구를 갖고 이제 있는데, 이를 해소하거나 충족시킬 사회적 지지망, 그다음에 지지 지원, 이 자원,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전의 삶의 배경이었던 북한에서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이웃, 친구, 이런 어떤 사회적 지지망과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이런 어떤 사회적 지지망을 다시 형성해야 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탈북민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충격을 보다 현실적이고 덜 위협적인 이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공되는 지지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대체 행동이 증가해서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는 이런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 청소년의 어떤 그런 남한 사회 적응의 그 사회적 지지는 남한 사회 적응의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자, 난민과 유사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 주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들과 유사한 경험을 겪은 이 북한 주민들 간의 어떤 상호 의미 있는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확대해 줘야 함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탈북민이 지지하는 이 어떤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어떤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문화 적응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사회 적응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자, 탈북 청소년의 이런 어떤 심리적 사회적 이런 적응과 그다음에 일상생활 적응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이 지지망에는 교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교사가 많은 것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종교 관계자, 종교 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민간 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관계자, 이런 순으로 인해서 어떤 공식적 지지망이 높은 이런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비공식적인 지지망에는 이제 가족이 가장 높은 이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만의 어떤 친구와 그다음에 어떤 북한 친구, 그러면 공동체 가족,
그다음에 후견인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공식적 관계에 의해서 맺었던 사람들보다 혈연이나 그다음에 우정이나 애정으로 맺어진 이런 공식적인 관계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어떻게 돼요? 탈북 청소년의 어떤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적응과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탈북 청소년의 이런 원만한 문화 적응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공식적 지지망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어떤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어떤 학교라든지 지역 사회가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학교 생활을 돕는 적절한 이런 그런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를 어떤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성숙한 태도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런 어떤 단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타민족을 상당히 경시하고 경외시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그랬던 우리나라 민족이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어떤 그런 면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문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이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런 오픈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시골이라고 이제 농촌에서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들을 이런 어떤 오픈 마인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런 다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이러한 체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들 그들을 존중해주고 성숙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사회적 어떤 네트워크를 갖지 못해서 고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되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타문화권에 있는 그런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자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상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고립되고 상당히 어떤 그런 조울증,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 사회적 지지는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지지망 확보를 위한 어떤 방법적인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더불어 심리적 상흔으로 고통받고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위축되는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돼요? 어루만져주는 이런 지지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지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탈북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 그리고 나아가서 다수자 집단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탈북 청소년의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스트레스는 뭐 어떻게 돼요? 자, 경고 반응이라 번역되는 어떤 의학적이고 사실은 스트레스는 의학적이고 이 생물학적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누군가에게 또 위협을 받을 때처럼 어떤 위험에 처할 때 경험하는 이런 어떤 상대가 뭐 스트레스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떤 부모의 이혼, 새로운 학교의 어떤 전학, 가까운 사람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가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진 어떤 자원을 초과하는 것을 지칭해서 스트레스와 병마의 어떤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매개체이자 동시에 반응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통증이 있어요. 통증과 취와 그다음에 산소결핍, 굶주림, 심한 운동, 뭐 소릿빛, 독소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신체적 요소와 감정이 격동하고 공포, 그다음에 어떤 번민과 같은 정신, 심적인 요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높은 이런 어떤 기대를 갖는다든지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어떤 성향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일을 좋아하는 성격 그다음에 폭음, 카페인, 수면 부족 이런 어떤 잘못된 생활 양식 등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의 어떤 소음, 좁은 공간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환경, 인간관계의 갈등, 친지의 어떤 사망 이런 어떤 생활 사건으로 해서 큰 이런 어떤 복잡한 일을 경험할 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요소는 상당히 우리 신체적인 요소를 우리가 그 해치는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어떤 신체적 요인보다는 새로운 어떤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의 어떤 격동이라든지 두려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두려움과 같은 어떤 정신, 심리적 요소 이런 것들의 어떤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 적응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상사들이 우리가 탈북 청소년들이 갖는 어떤 스트레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유형을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인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 이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그다음에 추방, 그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수인에게 격변을 일으키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주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두 사람 정도의 소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 이건 뭡니까? 뭐 같이 사는 부부가 사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모가 사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불치병으로 뭐 갑자기 어떤 그런 세상을 떠나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든지, 뭐 갑작스러운 실직을 한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소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뭐 가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모와 간의 어떤 언쟁, 그다음에 짜증나고 고민하게 하는 어떤 사소한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몇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어떤 생활 사건보다 더욱 어떻게 돼요?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또 숙지하고 우리가 탈북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그 잘 적응을 해서 한 그런 청년이 또 잘 그 어떤 사회에서 그런 어떤 그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또 성장해 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 청소년의 어떤 문화적인 탈북 청소년의 어떤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이 이제 어떤 문화 적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 적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집단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인류학과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심리학의 근본을 두고 발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 적응이라든지 경제적, 그다음에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화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 적응은 이 개인이나 그다음에 행동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가치, 태도, 정체감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적응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 적응을 두 문화 간의 어떤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택이라든지 인구 밀도, 공해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자 음식의 차이로 생기는 이제 그 어떤 생물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는 뭐냐면 정치, 경제, 기술, 언어, 종교, 사회제도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대인관계의 어떤 심리의 내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그런 상당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반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 행동의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개인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 문화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을 정의해 보면, 자, 어느 한쪽 문화만의 일방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변하는 것. 그래서 자, 문화 적응의 어떤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 적응의 어떤 정의하면, 자, 탈북민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 체계를 수용하면서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율성을 유지하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적응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탈북 청소년의 어떤 문화 적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탈북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북한이라는 삶의 터전을 멀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남한에서 들어와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그동안 이들은 어떻게 돼요? 남한 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체제와 이념으로 무장되고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에서 생활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독재 체제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와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경쟁적인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자,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지인 남한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살아왔던 북한 사회와 같은 어떤 역사, 그리고 같은 언어 이런 것들을 같은 사용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이질감은 있지만 동질적인 그런 민족이란 이러한 어떤 그런 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남한 사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많은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이념 체계를 가지고 분단된 지 이제 두 세대를 지나면서 남한 사회의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가볍게 넘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북한의 특수한 사회체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한과 북한 간의 이러한 차이가 정체감 형성기에 있어서는 탈북 청소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어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북한 사회에서의 어떤 삶의 배경을 어떤 이해하려는 이 세심한 노력,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정의에서 보면, 탈북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 체계를 수용하면서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갖고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에 관련해 이제 적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지인 남한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았던 북한과는 어떤 그 역사와 언어 이런 것들은 어떤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만 솔직히 이들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북한사에서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세심한 아까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였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적으로 아까 했지만 우리가 남한에서 우리가 남북한이라는 이런 어떤 체제 속에서 세대가 이렇게 두 번째 분리되면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어떤 체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바뀌어가고 있고 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어떤 적응하기에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런 청년들에게 세심한 어떤 배려, 요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자신이 남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나 정서적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이러한 요인으로 자,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죄책감, 탈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 꺼리는 데에서 오는 예민한 이런 것들을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탈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탈북을 해서 왔을 때 그 그리운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오는 어떤 그런 상당히 자신의 어떤 죄책감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남한 사회에서 이제는 어떤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과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사고 방식, 그다음에 어떤 그런 생각의 폭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내어놓고 서로가 공유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남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다르다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으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름이야, 다름.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이 남한 대한민국은 그것도 한민족에서 같은 언어를 쓰지만 언어 자체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공통점, 합의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자, 탈북해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왔던 면에서는 가기를 원하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그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아마 이제 공견하게 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또 우리가 적응을 좀 잘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많은 그 우리가 탈북인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어떤 그런 나만의 그 어떤 그런 그 체제 속에서도 체제라기보다도 어떤 제도적이고 다문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어떤 민족 속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 서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문화 적응의 어떤 주요 이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자, 세터민들의 어떤 문화 적응의 문제는 당사자 본인을 위한 어떤 인도적 차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적 차원, 또 통일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제반 통합 정책 개발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탈북민들의 어떤 문화 적응 요인을 본질적으로 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단일 민족 문화권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질화된 이 남북의 인격체가 갑자기 어떤 접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 문제로 인해서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 주민의 어떤 의식과 태도, 그다음에 탈북민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어떤 삼각관계로 엮어지는 복합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탈북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금방 얘기했죠. 당사자 본인, 여기 어떤 그런 인도적 차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이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탈북을 해왔으면 이제는 어떻게든지 남한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이고 학교에서 지원,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단체에서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필요하고 이런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남한에서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바른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가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남북한의 어떤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건, 그런 상황,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와서 이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남북한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잘 정착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한 청년으로서 당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세워가고, 그들이 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